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지수의 상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안 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지수 움직임은 좋은데 일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거래소랑 코스닥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른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을 거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리뷰를 해드릴 텐데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아주 좋습니다. 자, 2월 달에 한번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산을 한번 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건전한 조정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 건전한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달에 KF-X라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의 시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대응할 종목이 아니라 좀 더 그런 이슈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될 때 그때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니까요. 아무튼 항공우주에 대해서는 계속 홀딩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리바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다시 한번 더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기술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도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 백화점 그룹이죠. 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해야 되나 많이 나눠져 있죠. 현대 아산 쪽이 있고 그리고 현대 중공업 쪽이 있고 현대 자동차 쪽이 있고 그리고 현대 백화점 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 이제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현대리바트가 현대 백화점 계열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률들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유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현대 백화점과의 시너지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좀 보유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알체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체라를 말씀드리는데 알체라가 그동안 좀 주가 움직임이 신규 상장사다 보니까 움직일 때는 좀 크게 움직이지만 안 움직일 때는 되게 안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체라를 우리가 버릴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요즘 미국의 루블룩스를 비롯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 어제 대원미디어라든지 캐리 소프트라든지 이런 좀 URT하고 어떻게 보면 좀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러니까 만으로 한 14세 이하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도 움직였었고 이제는 알체라가 움직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체라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동조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시고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좀 보유를 해야 되고 현재도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예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전체적인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캠스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캠스가 마이너스 11%까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11%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어제 2차 목표 가격을 좀 터치를 하겠는데 바로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나 휴캠스 가지고 계신 분들 추세가 너무 하락폭도 크고 그에 대한 거래량도 좀 많다 보니까 걱정하실 텐데 저는 휴캠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 쪽에서 질산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죠. 지금 휴캠스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생산하는 화학 제품 자체가 질산 쪽인데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그만큼 판매할 수 있는 캐파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오늘 크게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휴캠스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발 매수세가 형성된다면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가서 매도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큐캠스 들고 계신 분들은 현재 홀딩해서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한 가지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동방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고요. 현재가 6,600원인데 현재가 6,600원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동방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동방이라는 회사는 원래 좀 보면 가치주였어요. PBR도 얼마 되지도 않는 종목이었는데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PBR도 많이 고평가 상태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 퍼 같은 경우에도 20배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 종목이 쿠팡의 미국 상장권 때문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줬죠. 뭐 그렇게 해서 크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산을 한번 몇 번 타고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2차 파도 상승이 나오면서 큰 단기간 수익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은 기술적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입니다. 동방. 자, 동방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자, 동방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쿠팡입니다. 쿠팡이 어제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5.7%라는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2.48%죠, 정확하게는. 아무튼 최근 들어서 5.7%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쿠팡의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상장하자마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보불이 아니냐, 거품이 아니냐라고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주가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소화를 시키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동방이라는 회사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자, 바로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희정 회장입니다. 자, 손희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뭐 그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 소프트뱅크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었죠. 다름이 아니라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죠. 자회사의 G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G홀딩스에서 현재 쿠팡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일본의 유통시장을 점점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은 쿠팡의 주가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쿠팡의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관련 기업으로서 동방의 주가 상승 흐름도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희정 회장이 얼마만큼 일본 시장에 일본에서 얼마만큼 좋은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갈지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백화점 매출입니다. 백화점 매출이고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이 편의점 매출인데 일본 같은 경우 시스템이 우리나라랑은 많이 틀립니다. 편의점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출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편의점이 상당히 또 큰 거의 유통 기업들 중에서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유통업체 쪽에서는 거의 넘버원, 넘버2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부분들이 2005년을 기점해서 초고령화 인구가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본의 고령화 인구가 25.7%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에 있어서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화점 쪽보다는 편의점 쪽에 유통시장이 좀 많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성장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뭐 동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왔는데요. 뭐 자본금, 설립일, 뭐 결산일, 상장일, 뭐 그리고 그에 대한 자산 총계를 비롯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대표 업종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항만 하역이라든가 육상 운송 그리고 해상 운송
그리고 초중량 물류 소송 같은 물류 사업을 하고 있고 쿠팡과도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동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쿠팡 이슈로 가장 크게 뭐 상승을 좀 보였던 상황인데 이번에 쿠팡이 또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자금 조달을 좀 받고 그 조달 받은 자금들을 이제 물류 쪽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한편에 걱정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쿠팡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반영돼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뭐 일본 진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쿠팡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내수시장 같은 경우에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뭐 그래봐야 5천 명이 좀 넘어가죠. 5천 뭐 2, 300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보다도 2배나 많은 인구가 지금 이제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쿠팡의 시스템을 오히려 지금 쿠팡과 같은 시스템이 일본에는 없습니다.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쿠팡의 시스템을 일본 쪽으로 가져와서 이 부분들을 좀 성공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지금 현재보다도 좀 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아직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협의가 끝나고 확정을 짓게 된다면 동방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또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막말로 해서 좀 물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하시고 우리가 동방의 상승 분위기 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동방 1차 목표 가격 일단 8,000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8,000을 제시하고 2차 목표 가격은 좀 더 높게 10,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000원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시청자분들도 동방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